이재명 의원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윤석열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이재명 지지율은 올라간다. 그건 뭐 당연하죠. 이게 여야와 상관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지도자가 있길 바래요.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인기가 떨어질수록 딱 그 심리잖아요. 에이 이재명 뽑을 걸. 요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주제는 이재명 본인의 특출난 점도 있지만 특출나다고 해서 다 뜨는 건 아니에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짓 하면 오히려 더 돋보이는 거예요. 윤석열과 민주당 내에서는 반명, 친낙들 이런 분들 때문에 이재명이 더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주장하면 이재명이 죄진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에이 니들 때문에 이재명 찍는다가 돼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세라는 게 형성되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요. 언론이 띄우는 대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한 그 조직, 커넥션, 뭐 저는 등등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이재명 의원의 경우는 이번에 매우 특이한 게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쪽에선 계속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재명 안 돼, 이재명 안 돼, 이재명 나오면 내가 나갈 거야, 이재명 안 나오면 나도 안 나올 거야. 계속 이재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을까 봤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안티팬인데 팬 돼버린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최근에 KS와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민주당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2.7%가 나오는 데다가 요 지지율도 보셨고, 그래서 결국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사실 좀 맥이 좀 빠졌죠. 어대명이 돼버려갖고. 오히려 최고위원 선거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지지층의 이재명 지지율은 74%. 더 높아졌네요. 초기보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 KSY가 몇 주 전에 했던 것보다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재명 의원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내가 봐 적대적 공생관계야? 공생 싫습니다. 어? 적대적 공생 싫습니다. 적대적 서포트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땐 네. 둘이 깐부가 된 것 같아. 내가 못하면 우리 이재명이 클 거라고 생각해도 열심히 못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로 윤석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 무능이라는 키워드인데 거기에 딱 대비돼서 유능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어쨌든 누가 있냐 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는 것도 되게 큰 요인이라고 보고, 이게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무슨 최선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근데 가끔 진보 일각이나 혹은 민주진영 내부의 일부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생각한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딱 정답으로 규정해 놓고 이 사람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하면서 막 깎아내리는데 그럼 그 다른 대안을 찾아서 그 사람을 띄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비현실적인 그 상황을, 그런 제도 대안을 계속 사람들한테 먹이려고 하니까 전 그게 오히려 자기네들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재명 의원을 계속 띄워주고 있는 거라 봐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쨌건 어대명의 배경에는 윤석열 지지율 하락이 있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제가 한 줄로 정리해봤어요.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심리적 대통령인 거예요. 심리적 대통령. 국민의 똑똑한 리더 의존 심리가 반영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장이 없이 배가 표류를 하니까 누군가가 나와서라도 선장 역할을 해달라는 심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심리적 대통령. 그래서 사실은 심리적 대통령 역할을 오래 한 분이 계세요. 그게 DJ예요. 그렇죠. 예, 돌아보면 DJ는 대한민국이 방향이 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DJ 이후에 사실은 지도자군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게 좀 적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때 DJ로부터 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처럼 네, 대중의 심리가 돌아가서 거기에 이재명 그 의원이 워낙 딱 부러지게 일 잘하는 이미지. 예. 그래서 새로운 리더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음.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윤석열 지지 성향 계층에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KSO와 여론조사 보니까 TK에서 약 7% 올랐고요. 그리고 보수층에서 6.2% 올랐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요. 안타깝다. TK에서 대선 때 이 정도 나왔으면 TK에서 지금 이재명 의원 지지율이 33.9%. 그때 20%간 넘었거든요. TK에서 지지율이. 에이, 안타깝고요. 자,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관련된 출마의 변을 한번 잠깐만 한 1분 정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재명입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가 심각합니다. 더 큰 위기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의 실종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위기입니다. 저는 패배하는 민주당과 확실히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계파 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이기 때문에 계파 정치를 배격하고 통합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실적을 인정받은 저이기에 유능한 민주당으로 확실하게 혁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 우리 민주당을 민생 실용 정당으로 바꿔내고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아까 우리 황일희 이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의원이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후보군 중에 가장 낫다는 뜻이에요. 음흠. 달리 말하면 후보군 중에 당대표 감이 이재명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대표 하다 보면 욕도 먹을 때가 있겠죠. 이재명한테는 리스크라니까요. 예, 만약에 총선 져봐요. 정치 생명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면 안 되죠. 어우, 놀라운 사랑. 아, 이재명은 좋겠어. 아니 지면 안 되죠. 우리 모두의 이해관계, 저의 이해관계까지 예. 다 해서. 그러니까요. 네. 다시는 새벽 4시에 술 먹고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를 갈고 있어요, 지금. 그때 네. 내 그 패배의 느낌이. 소주 4병 마시고 혼자 집에 가던 집에 가는 길에 언덕길이 있거든요. 음흠. 막 눈물이 쏟아지는 느낌 있잖아. 나는 그런 패배를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음흠. 자, 그래서 이재명 의원은 현실적으로 그날 그랬었잖아요. 이재명은 거래소로, 윤석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러. 심지역 대통령인 거예요. 거래소 찾아가고 막 이러는 과정들 있잖아요. 네. 민생 해결 능력이 부각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의원이 저런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핵심 의제를 잘 찝었어요. 공매도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고 혼란스러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금융 기법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매도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하자 이런 제안은 좀 정확한 제안인 것이죠. 윤석열은 공매도가 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네. 빌려가지고 팔았다가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내 걸로 하는 말도 안 되는 제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식 값이 떨어진다는 건 주식을 파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 공매도를 지금 잠깐 폐지해놔야 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한 거였고요. 이재명 의원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야. 윤석열로 비유를 하자면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민생 탐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지금 대통령은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민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걸 대통령이 해요. 그러니까. 네. 네, 민생 탐방은. 그리고 야당의 지도자는 정부 비판을 해요. 파이팅을 하고. 그런데 아까 그 심리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대통령들이 저런 행보를 하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좀 다독거리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불안 심리를 다독거릴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쪽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저 윤석열 문자가 재밌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역시 우리도 그게 좋아요. 박용진 의원이 띄웠던 비명 후보 간 단일화는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흐지부지 되는 이유가 단일화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나머지 후보들 다 합쳐봐야 이재명 반도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의제가 있어야죠. 네. 그냥 반명으로는 안 되고 우리는 이런 콘텐츠가 있다. 그런데 그 콘텐츠가 뭔지 모르시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매도 한시적 금지해야 된다 같은 이재명 의원은 정치인 중에 보기 드물게 경제 전문가 필이 나잖아요. 네. 네. 많이 알고 있어서 예. 3프로 TV 예. 기억하실 거고 그때 이제 그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는 주가 조작과 불투명 형성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한국 주식시장에 실제로 경제적 위상으로 따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잠깐 지금은 뭐 세계적 위기니까 출렁되겠지만 뭐 한 5,000포인트 이상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지금 이제 2,000포인트 이제 목전에 있는 뭐 이런 느낌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어쨌건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굳이 말하자면 노 이재명만 했어요. 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6월 1일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지방선거 딱 끝나고부터 시작됐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은 안대만 있을 뿐 후보들의 민생 타개 방안 등이 안 보여요. 사실은 전당대회가 재밌으려면은 후보들끼리 포지티브 경쟁하면서 자기가 처방을 내놓는 것 같고 서로 사람들한테 다 찍어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담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 대중들하고 같이 교감을 하지 못하면서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허한 단어 나열에 불과하다 보는데 그래서 DJ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그 반발자국 앞서가라는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 보면 뭐 가장 이상적인 거 막 먼저 던져놓은 다음에 그거 지켜지지 않는다고 그냥 모든 정치인들 다 바보 만들고 다 구태로 몰아가는 그런 부류도 보이고 아니면 그냥 뭐 대안도 없이 난 이 사람 안 돼 라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을 끌어내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뭐 소통 그러니까 홍보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들의 그 각자의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그냥 좋은 거 잘 찾아내서 던지면 알아서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야말로 구시대적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출마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현실적으로 윤석열하고 누가 잘 싸울 것이냐. 그럴 때는요. 자기들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재명은 민주당이 굉장히 소중한 대선 주자다. 흠집 내면 안 된다 같은 이야기는 하기는 해. 근데 그런 것만으로는 사람을 설득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진짜 못된 거거나 모자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이재명의 메시지를 자기가 보완하는 과정으로 저거 받고 내가 하나 더 얹어서 가야 되는데 이재명 메시지는 아예 안 보이게끔 만들어서 이 사람 수사받아야 되는데라고 주장만 하는 사람들. 나중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처럼. 그 미래가 없다는 게 그런 거죠. 그 미래라는 게 이재명을 돕기도 하고 공감도 해주면서 가야 다수의 민주당 지지층들이 기억해 두겠어. 모 의원, 모 후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당대표를 노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부에 맞선 잘 싸우는 선명 야당이 될 것 같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재명과 싸울 것 같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 뭐였대? 정권 교체. 그리고 나머지 분들의 당대표 경선 공약이 뭔데? 이재명은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방금 그 푸나님께서 말씀 주셨던 뭐 기억해두겠어 모 의원 이게 지금 2022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봐요. 정치인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이게 스노우볼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장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스노우볼? 굴러가는 거예요. 크게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가. 근데 정치권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당장 지지율 잠깐 떨어졌다 올라가면 이 문제가 해결된 줄 아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누적되고 있거든요 이게. 다만 이게 지금 눈앞에 안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시 김은혜로 예를 들면 다시 튀어나오면 과거에 있었던 거 다시 같이 끄집어 나와가지고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정서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이재명한테 뭐 지금 당장 눈앞에서 좀 좋은 얘기 해주면 되지 혹은 그냥 뭐 이걸 비판해도 나중에 까먹겠지 이런 여러 가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이거 공부해야 된다 이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은 네. 사람들이 그때는 미워도요 공감하는 비판도 있어요. 네. 나도 대선 때 이재명 의원 그 비판했던 지점이 한두 가지 있었거든요. 무조건 이재명 빠른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메시지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우리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때문에 막
막 올인하고 지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 메시지 관리 정말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나오게 만든 것이 이재명 나오지 말라라고 했던 분들이다. 이 점은 너무 분명하고. 그러니까 스노우볼 게임 같은 거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인 것이든 네. 눈덩이처럼 네. 불어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만 제가 사례를 그냥 더 덧붙일게 이해하기 쉽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될 때 이재명 의원을 비난하는 게 도배가 되면 이렇게 됐구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재명 의원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든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서 착각할 동안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고 그런 그 구시대적인 정치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이 없어요, 그건. 네. 자, 어쨌건 지금 윤석열이 집권하고 2년 반 지났거든요. 2달 반. 2년 반이에요, 2년 반. 체감상.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시작이 반이라서. 아, 여러분들 70일 정도밖에 안 지났다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초반이 대부분 결정해요. 네. 그러니까 초반 포지셔닝을 잘해야 된다고. 2년 반 지났어요, 지금. 2년 반 남았다. 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